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도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휘발유 가격이 향후 2-3주 더 올라 갤런당 $5 선을 넘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악관은 관세가 발표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이 바이든 행정부 당시 수백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사회보장 번호로 발급받았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한국 시간으로 4일 오전 11시, 서부 시간으로 오는 목요일 오후 7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G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도 재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영주권자들까지 추방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 탓에 해외로 휴가나 신혼여행을 계획 중이던 영주권자들까지 최근 일정을 취소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주권자들은 약 1280만 명에 달하는데 미국 선거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시민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영주권자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달라지는 양상으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컬럼비아대 영주권자 학생의 체포와 관련해 영주권자라도 미국에 무기한 있을 권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영주권자들이 LA국제공항 입국 과정에서 입국심사관이 미국 영주 목적이 의심된다며 영주권 포기 서류에 서명하라고 압박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컬럼비아대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해 영주권을 가진 학생 2명에 대한 추방을 시도해 논란이 됐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시위와는 무관하지만 음주운전 유죄 판결 기록이 있는 독일 출신 영주권자도 영주권 포기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입국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영주권자들의 여행 취소가 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최근 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휴대폰 검사, 무작위 수색 등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복수 국적자들도 대상이 되고 있어 시민권자들조차 긴장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이 공항 입국 심사에서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에게도 심층 질문과 전자기기 검사 등을 진행하면서 강화된 심사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심사는 주로 복수 국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케일린 리베라는 카리브해 퀴라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 과정 중 제지를 당했습니다. 리베라는 미국과 콜롬비아 복수 국적자이자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환경보호청 상임 고문을 지낸 바 있습니다. 리베라는 입국 심사 도중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돼 여행 목적과 일정에 대해 신문을 받았고 가방까지 수색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베라는 USA 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불안감이 너무 컸다며 혹시 몰라 입국 전 소셜미디어 앱을 삭제하고 휴대폰 얼굴 인식 기능도 꺼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는 입국심사관들은 지금 당국으로부터 입국자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라는 지침을 받고 있다며 예전에는 문제가 없던 시민권자나 합법 비자 소지자들도 얼마든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는 레바논 출신의 브라운대 라샤 알라위 교수가 전문직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다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된 바 있습니다.
CBP는 그녀가 무장 테러 단체 헤즈볼라 대원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휴대폰에 관련 영상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알라위 교수는 헤즈볼라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대기업은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H-1B 소지자를 둔 대부분의 테크 기업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학생 및 H-1B 비자 소지자에 대한 심사가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입국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학생, H-1B, 여행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입국 심의관 질의에 답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요즘 안 오른 게 없다는 말 과언이 아닌데요.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가격보다 1달러 이상 비싼 상황인데 향후 갤런당 5달러를 넘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휘발유 가격 급등 원인과 향후 전망을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휘발유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2.2센트가 더 올라 갤런당 4달러 8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 11일 이후 최고가로 최근 11일 가운데 10일이 올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갤런당 4달러 84센트를 기록했는데 역시 지난해 6월 5일 이후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현재 전국 평균 가격이 갤런당 3달러 20센트인데 지난 일주일 사이 5센트 정도 오른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일주일 동안 갤런당 18센트가 상승했습니다. 가격 급등은 지난 2월 북가주 마르티네즈 정유회사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가 첫 번째 이유로 꼽힙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9개 정유회사 가운데 한 곳의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여름철 휘발유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적 요인과 맞물려 캘리포니아주의 유독 까다로운 친환경 기준이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So the refinery outage coupled with demand going up as well as the transition back to cleaner carb mandated gasoline for the summer is contributing to a big jump in prices, especially in northern and southern California, but also in Arizona, Nevada, Oregon, and Washington. 전문가들은 휘발유 가격이 향후 2, 3주 안에 더 올라 갤런당 5달러 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차질 문제가 해소되면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가격은 다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Prices may go up for the next 2 to 3 weeks, but as we get to mid-May, I think we will start to see prices go back below $4.75, and by midsummer, we could see prices back in the mid $4 a gallon range.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은 변수입니다. 미국 내 경기가 둔화되면 자연스럽게 원유 소비가 줄어들고 이는 가격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f those tariffs are implemented, it could lead the U.S. economy to a major slowdown or recession, which could then also mean lower gasoline consumption and lower gas prices. 그 밖에 국내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추진하는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원유 생산이 늘어나면 오펙의 감산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지만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휘발유 가격이 다시 갤런당 4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악관은 관세가 발표된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현지 시각 2일 오후 4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5시 미국을 더 부유하게라는 이름의 행사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를 발표합니다. 관세는 발표 즉시 발효됩니다. Large and persistent annual trade deficit that's gutted our industries and hollowed out key workforces. But those days of America, beginning tomorrow, being ripped off are over.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여러 차례 관세를 면제받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국가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협상이 가능하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The numbers will be lower than what they've been charging us, and in some cases maybe substantially lower, but we 현지 언론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20% 단일 세율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가 직접 발표할 것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식시장 하락 우려에 대해선 대통령이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협상을 통한 감세 가능성을 남겨뒀습니다. 한편 영국 에스턴대는 미국이 모든 나라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각국이 보복 관세로 맞설 경우 세계 경제 타격이 우리 돈 2천조 원 규모에 이를 것이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악관은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예고한 대로 현지 시각 3일부터 시행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자동차 25% 관세 예고로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지 신문은 오늘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3월 신차 판매량이 전달 대비 20% 증가하면서 수입차 매장에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장을 찾는 고객들은 25%를 더 내고 구매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각 자동차 브랜드들도 관세 발효 전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P 글로벌은 3월 미 신차 판매량이 145만 대를 넘어 전월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평균 판매 가격이 11% 상승할 것으로 추정해 차량 한 대당 최대 5,300달러가 인상되고 월 신차 할부금도 6에서 9%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관세로 인한 신차 가격 인상이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비시민권자가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은 주요 인사들과 팍스뉴스에 출연해 연방정부의 사회보장을 포함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지난주 사회보장국 SSA에 포함된 120세 이상으로 등록된 약 700만 개의 사회보장 계정을 삭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에 2천만 명의 사망자가 여전히 생존 상태로 기록돼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여기에 2023년 회계연도인 바이든 행정부 당시 약 100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사회보장 번호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해 진위 여부를 놓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악용한 사기 규모가 연 5천억 달러에 이른다며 사회보장 번호를 도용해 사망자나 고령자 혹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위장해 수당을 수령하는 일도 있고 9개월 된 아기에게 중소기업 대출이 지급되는 일도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만약 사기에 의한 정부 지출이 계속된다면 미국은 망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이 성공하지 못하면 미국이라는 배는 침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시간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로 LA 시간은 4월 3일 오후 7시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건 번호 2024 헌납 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놓습니다. 선고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집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부턴 111일, 변론 종결로부턴 38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가운데 가장 긴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의 변론이 열렸고 증인 16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변론 종결 뒤엔 평의가 거듭됐는데 선고기일은 어제 오전 평의에서 지정됐습니다. 헌재는 보완을 위해 선고기일까지 평의와 평결 절차 등은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당일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은 허용됩니다. 선고기일의 당사자 출석은 의무는 아닙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비상계엄과 국회 등에 대한 병력 투입이 중대한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만약 헌재가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엔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KBS 뉴스 신현옥입니다. 가족 초청 영주권이나 이민 비자 스폰서의 최저 연간 소득이 3월부터 상향 조정됐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최근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보건복지부의 빈곤 가이드라인 업데이트에 따라 스폰서의 최소 소득 한도를 3월부터 인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 주 거주자의 경우 재정 보증 스폰서의 연간 소득이 최소 25,550달러에서 26,437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재정 보증은 스폰서가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때 수혜자가 10년간 공공지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만일 미국으로 초청받는 수혜자가 일정한 정부 혜택을 보게 된다면 스폰서가 이를 금전적으로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재정 보증인 자격은 18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미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하며 빈곤선 최저 생계비의 125%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으로 초청하는 가족의 명수에 따라 스폰서의 최저 소득이 달라지는데 한 사람이 추가될 때마다 6,875달러씩 증가합니다. 이는 2025년 최저 수입 기준에 따라 최소 53,937달러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며 I-864 부양증명서 작성 시 스폰서의 1년치 세금 보고서, 급여 명세서, 신분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스폰서에게 부과되는 초청자에 대한 재정적 책임은 초청자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되거나 10년간 소셜 세큐리티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또는 초청자가 한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경우 종료됩니다. 한편 고용 기반 비자, 추천 비자, K1 약혼자 비자와 같은 유형의 경우 후원자가 I-134를 작성하게 되는데 빈곤 가이드라인의 100%만 충족하면 됩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LPGA 투어 제2의 이글 LA 챔피언십이 오는 17일 캘리포니아주에서 개막합니다. 한인 선수들의 선전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PGA 투어 제2의 이글 LA 챔피언십의 개막을 예고하는 미디어데이 행사가 어제 오전 샌퍼난도밸리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제2의 이글 LA 챔피언십은 당초 윌셔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됐지만 올해는 리모델링 공사 관계로 개최 장소를 옮겼습니다. LPGA 투어 제2의 이글 LA 챔피언십은 17일부터 20일까지 이곳 엘카바에로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1957년 문을 연 이 클럽은 10년 전인 2015년 1,000만 달러를 투자해 리노베이션 공사를 거치면서 보다 현대적인 시설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한국 박세리 선수는 이 클럽에서 제2의 이글 LA 챔피언십의 전신인 오피스디포 챔피언십 당시 우승컵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호주의 유명 골퍼 해나 그린 선수도 미디어데이 행사의 자리에 3연승에 도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I'm hoping to bring some good form into the week and I'm just excited for everyone to come out and watch us at a new venue this year. 타이틀 스폰서인 제2의 이글은 미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대만계 상하수도 파이프 제조사입니다. 제2의 이글은 올해 대회에도 막대한 자본을 투자할 계획인데 특히 출전하는 한인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Korean golfers, they work so hard. They're avid golfers. They love this game. So we hope that the Korean Americans will come and support this tournament. It's very important. And you know, there are so many Korean women golfers that are so prominent, so good. And you know, it makes all of us Asians so proud that. 월터 앤 셜리 왕 파운데이션은 이날 행사에서 LA 지역 화재 복구를 위한 기금 650만 달러를 쾌척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리디아 고, 노예림, 고진영 등 다수의 한인 선수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LPGA 세계 랭킹 1위의 미국 선수 넬리 코다도 참가를 확정지으면서 올해 대회는 더 큰 주목을 받게 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얀마 강진으로 3,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희생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금세라도 쓰러질 것처럼 기운 건물들,
미얀마 제2의 도시라는 명성이 무색합니다. 원래 11층이었지만 절반으로 주저앉은 아파트. 실종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뒤로 가보니 잔해 더미가 거대한 산을 이뤘습니다. 당초 아파트 4동이 있었던 자리, 나머지 3개 동이 사라진 겁니다. 뒤늦게 투입된 중장비가 가끔 눈에 띄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맨손으로 잔해를 드러내야 합니다. 도시 외곽으로 가봤습니다. 무너진 건물들이 지진 직후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이렇게 도심을 벗어난 지역은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에 살림살이를 모두 밖으로 빼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지금까지 2,70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72시간으로 여겨지는 골든타임도 지나고 기적 같은 구조 소식도 뜸해진 상황. 지진 현장 주민들의 절망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북미주 한식 세계화협회가 라스베이거스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업 설명회는 어제 10여 개 글로벌 K푸드 회원사를 초청해 라스베이거스 컨트리 클럽에서 진행됐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는 라스베이거스 지역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를 고려 중인 50여 명의 한인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